네, LA 사태가 연일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빨리 알아보죠.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 LA 12 현재 상황을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날짜 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6일이죠.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ICE에서 IC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IC가 LA 시내를 급습을 하는데 두 군데를 가요. 하나는 LA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의류 도매 판매상, 거기를 가고, 한 군데는 홈디포라고 하는 데를 가는데요. 왜 이 두 군데를 가느냐 하면 의류 도매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사실상 중남미로 보내는 보따리 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 보따리 상들이 전부 다 거기서 옷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다 붙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홈디포라고 하는 것이 집 수리하고 개조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는 데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일용직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를 노리고 이제 급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한번 생겼고요. 그 다음 날이죠. 6월 7일 날인데 LA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히스패닉계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이제 IC 요원들하고 히스패닉계 주민들하고 이제 충돌이 또 한 번 있었죠. 그때는 이제 IC 요원들이 고무탄도 쏘고 성광탄도 쏘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도 좀 있긴 했는데 6월 8일 날 이제 들어서서는 오전 4시경에 내셔널 가드라고 하는 주방위군 300명이 현지에 도착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전체적으로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을 먼저 하고 그중에 이제 300명이 현지에 도착한 거고 또다시 2,000명을 추가로 투입하면은 4,000명이 주방위군이 가는 거고 예. 여기에 이제 해거세서 국방부 장관이 그 인근에 있는 미 해병대원 2개 대대 700명까지 보내겠다. 그러면은 총 4,700명의 현역 군인들과 주방위군이 거기 현지에 갈 수 있어서 예. 지금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 단속은 사실 늘 있어왔던 일인데 이렇게까지 강화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주장해 왔던 선거 때 주장해 왔던 불법 이민자들 다 추방하겠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 내로 1,000만 명 추방하겠다. 그러면은 1,000만 명을 추방하면은 하루 계산을 하면은 대충 한 하루에 2,700명 정도를 추방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백악관의 부비서실장이죠. 스티븐 밀러가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이스 위원들하고 아이스하고 이제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추방을 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추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한 100일 동안 이렇게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체포를 했느냐 하면은 한 665명.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예.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700명이고 스티븐 밀러가 얘기하는 하루에 3,000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거리 상황을 뭐 영상으로 많이들 보시겠지만 지금 뭐 시민들 불안과 공포심에 거리로 나가는 것조차 참 무섭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무사한지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렇죠. 왜요? 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총영사관에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체포되거나 뭐 추방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외교부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 260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지금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는 인원이 한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15만 명 중에서는 정말 이렇게 불법으로 그냥 이민을 가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갔거나 여행을 가서 그냥 주저앉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입양이 돼서 갔는데 그 입양을 한 부모가 제대로 이걸 국적 회복을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안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UCLA에서 1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LA에서 생활을 했고 그 LA 생활도 한인타운에서 해서 네. 그 한인들의 생활을 이제 비교적 좀 1년밖에 안 있었지만 비교적 좀 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굉장히 성실하게 다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지금 아이스가 우리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타겟을 안 하고 있고 예. 주로 이제 지금 멕시칸들이 있는 히스패닉 계열 그쪽으로 지금 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포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지요. 네,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SNS에 지난 1992년이죠. LA 폭동 당시 폭동에 저항하는 한국인의 사진을 또 올려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92년 LA 폭동이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사실 지금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1992년도에 LA 폭동하고 지금 현재의 LA 사태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 1992년도에 있었던 LA 폭동은 그때 당시에 흑인 운전자죠.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백인 경찰 4명이 그 로드니 킹을 끌어내가지고 무참히 폭행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그대로 촬영이 돼서 미국 전역에 그냥 다 영상이 유포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들이 굉장히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그래서 좀 불만이 있고 그랬었는데 결정적인 불만이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폭행을 했던 4명의 그 백인 경찰관들이 이렇게 법원에 가서 편결을 받았는데 그 편결의 내용이 무죄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폭동으로 번졌는데 6일간의 폭동이 있었거든요. 예. 그 폭동을 통해 가지고 거의 인원들도 많이 죽었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이렇게 다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63명이 사망하고 2,3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고요. 피해 규모는 전체적으로 한 10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인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들이 직접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그만큼 이제 죄송합니다. 예. 자기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옥상 위에 올라가지고 총으로 이제 이렇게 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이제 자경단을 구성을 해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주방위군이 투입이 됐죠. 예. 그때는. 그래서 이 주방위군도 LA의 시장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한테 주방위군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방위군이 투입이 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었죠.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그랬었고 이제 시위 진압을 위해서 이번에도 주방위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주방위군 4,000명 정도 지금 투입이 됐다라고 네네. 알려지고 있는데 이 주방위군이 어떤 조직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대는 보면은 크게 3개의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방군 그러면은 뭐 우리가 미군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연방군이 있는데요. 그 인원이 이제 연방의 소속이죠. 그게 한 150만 명 정도가 되고요. 140만 명. 그다음에 이제 연방 예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45만 명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예비군 같은 거면은 현역을 이제 마치고 나면은 그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예비군으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잖아요. 그런데 예. 미국의 연방 예비군은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이제 예비군으로 들어가서 자원 입대해서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국내외에 작전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위군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이 전체 인원은 이제 한 42만 명 정도 되는데 예. 여기에 주 권한은 지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연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지사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임무도 달라요.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느냐 하면은 치안 유지하고 네. 그다음 재난 구조 경찰 지원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간 한 2주 정도 훈련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복무하면은 그게 이제
주방위군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옛날에 2005년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제 예. 이 플로리다를 이렇게 막 덮쳤을 때 이때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주방위군이고, 특히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사막지대니까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인원들도 주로 주방위군이고, 그래서 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많이 투입이 되고, 치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주지사의 권한이니까 이 주지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목적으로는 투입이 되지 않았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 권한에 대한 문제로 좀 논란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방위군의 배치는 LA에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뭐 주지사도 강력하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LA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불필요한 조치였다, 이를 더 키운 것 아니냐,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LA 주지사의 허락 없는 대통령의 주 방위군 배치가 합법적으로 볼 수 있나요? 우선 이제 이게 법적에 충실하게 해석을 한다면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US 코드라고 그러죠. USC라고 그러는데 타이틀 10, 그러니까 제10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US 코드 타이틀 10, 그다음에 12406호에 어떻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주 방위군에 대한 업무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업무 규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으로부터 미국이 침략을 받았거나 침략받을 위험이 있을 때 이제 동원을 한다. 두 번째는 미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 또는 반란의 징후가 있을 때 동원을 한다. 예. 그 세 번째는 정규군만으로 미국 법률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여기에 동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두 번째잖아요. 네. 이걸 반란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법적인 이제 논쟁은 있을 수 있겠죠. 과연 이 정도의 평화적 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논쟁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지사를 건의를 받아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주지사의 허락 없이, 예. 동의 없이 대통령이 그냥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쟁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 그다음에 이것이 주지사의 권한인데 왜 주지사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했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LA 사태가 종결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법적 다툼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 군병력 투입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LA 주지사와의 갈등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 실은 이번 시위 진압 장소 LA가 트럼프 대통령의 좀 의중으로 타겟팅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예. LA하고 여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미국의 선거는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쭉 봐와서 알겠습니다만은 미리 대부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스윙 스테이트가 뭐 5개냐 7개냐 그것 가지고 결국은 스윙 스테이트가 공화당으로 가느냐 민주당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주는 완전한 민주당 지역입니다. 뉴욕만큼이나 민주당 지역이고, 여기에 이제 LA나 뭐 샌프란시스코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지사가 뉴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예요. 그만큼 이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으로부터 아주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지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야, 이게 캘리포니아, 뭐 특히 LA, 뭐 이런 데서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건데,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의 뭐 도피처로서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야, 거기 불법 이 도피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예. 그 주지사 체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막말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이 속에 포함이 돼 있다.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뉴섬 주지사의 반대를 무시하고 지금 주 연방지휘로 투입된 건 미국 헌정사에서 꽤 이례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동도 하는 시위 진압의 주 방위군에 이어 또 해병대 투입까지 이 미 국론도 분열이 될 것 같습니다. 여파가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이제 14일부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14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두 가지가 겹치는 날이에요.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미
육군의 250주년 창설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펜타곤부터 백악관까지 거의 한 6km 정도 될 거예요. 그거 퍼레이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다양한 단체들, 이제 100개가 넘는 단체가 전국 집회를 조직을 해서 집회 명칭도 No Kings. 네. 우리는 이제 임금은 안 된다, 왕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불씨가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여파가 좀 크게 몇 가지로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예. 시위가 객화가 될 수도 있고요. 확산이 될 수 있는데 시위가 객화된다는 것은 지금 LA에서 시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로까지 이제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위가 객화가 되고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상 헌법소송 문제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이제 투쟁 문제도 예. 남아 있는 거고요. 이보다 더 큰 것은 아무래도 사회적 분열이지 않겠어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에 대한 배려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걸 중시하는 게 하고 오히려 지금 여기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질서 이걸 이제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분열이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오히려 이제 사회적 분열이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그 여파가 국제 이미지가 또 손상이 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 한인 사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여파는 여러 군데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트럼프식 강한 리더십이 민주주의를 누르는 무력쇼로 변한 건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경 진압을 명령한 건지 이를 왜 이렇게까지 크게 만든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고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불법 이민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법과 질서를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군투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여기 법과 질서를 유지를 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기에다가 표를 몰아준 사람이 그 누구예요? 다 이제 보수주의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표심을 결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논란이 된다는 걸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란이 될 텐데 이 논란조차도 자기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법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뭐 시위 진압 이걸 넘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핵심 지지층을 결집을 하면서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법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파장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 과격한 이 시위 진압으로 국민 여론을 모아야 할 필요가 트럼프 대통령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 100일 하고 난 뒤에 다양한 이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39%에서 42% 수준 나왔거든요. 설령 42%를 잡더라고 하더라도 지난 80년 동안에 지난 100일 동안에 그러니까 새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에 가장 낮은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이제 하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관세 때문에도 그렇고 있고 이민 정책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외교 정책도 그럴 수 있고 뭔가 하나 지금 하나도 안 풀리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관세가 지금 중국하고 해서 잘 풀리고 있습니까?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민 정책도 지금 LA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거고 외교 문제도 보면 무슨 이제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다음에 지금 하마스의 문제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뭐 하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없는 상태에서 하버드 대학교까지 또 압박함으로써 미국 사회 내에서 분열을 또다시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권한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한 60% 정도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도 63% 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죠. 이게 굉장히 그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나쁜 이제 이렇게 부정적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의 적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미국의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론이 어떤 식으로 또 변할지는 두고는 봐야 되는데 42%보다 오히려 더 오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떨어질지 그것은 LA 사태를 이제 보면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태에도 본질적인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LA 시위가 경제적인 뭐 이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금보다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겠네요. 그렇죠. 악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봐야죠. 사실상 지금 그 감세법 같은 거가 지금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잖아요. 그 예. 한 표 차이로 뭐 통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상원에 이게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7월 4일, 그러니까 미국 독립 기념일이죠. 예. 그 전에 상원에서 통과돼서 자기가 사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원의 사람들도 고민이 많아요. 물론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은 내년에 당장 이게 이제 그 중에 3분의 1은 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표를 얻어야 뭐 되는 거잖아요. 상원이 당선될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감세법 같은 것도 그렇고 예. 관세법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세에 관해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초당적인 법률안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음대로 이게 새로운 거 만들지 말아라.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이거 설명을 다 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본인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까요? 정치적 위협이라고 예. 할까요? 그런 것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모쪼록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평화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